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요즘은 한국은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35도, 아주 덥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 접수는 얼마 남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2년 특례 전형으로 국내 대학 입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 의대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분주한 분주하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12년 특례 의학 계열, 다시 말하면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앞으로 어떤 준비하셔야 도움이 되시는지, 또 합격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지, 또 이 정도 성적이면 어느 정도 대학의 원서를 쓸 수 있을지 한번 요약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면은 전형 일정 한번 보도록 하죠. 전형 일정에서 보시면 가장 빠른 날짜가 경희대학교가 7월 20일에 한의학과 면접이 있습니다. 경희대는 한의대만 대면 면접이고요. 나머지 학과인 경우에는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을 보죠. 12년 특례에서 면접을 보는 학교는 서울대, 경희대, 한국외대, 세 개 대학이 있고, 서울대학교는 화상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와 그 다음에 한국외대는 동영상 업로드 형태의 면접이고, 나머지 대학들은 면접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 계열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면접을 다 실시하죠. 아무래도 의대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소양이나 자질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보니까 면접의 필요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천대학교가 7월 23일과 24일에 면접을 봐요.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일정이 매우 빠르죠. 다른 대학들은 보통 8월 중순 정도의 면접을 보면 이렇게 7월 21일, 7월 23일이나 24일 정도의 면접을 보면 다른 대학들보다 면접 준비를 좀 더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요. 한양대학교는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8월 1일에 면접을 보고,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는 8월 6일,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세종약학과는 13일에 보고, 중앙대 의대는 15일에 봅니다. 순천향대학교는 12년 특례 전형에서 올해 처음으로 의대 선발이 신설되었어요. 면접 일자가 8월 20일이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미래는 8월 30일에 면접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의학과의 전형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고려대학교는 서류평가 100%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는 서류 플러스 면접 전형, 그 다음에 면접 일자는 9월 27일이고, 카톨릭대학교는 면접 일자가 8월 18일, 성균관대학교는 8월 23일에 면접을 봅니다. 한양대학교는 8월 1일이고 중앙대학교는 8월 15일이고요. 가천대, 순천향대, 카톨릭 관동대학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가천대학교가 3년 특례 전형에서의 모집 인원이 종전에 1명에서 3명으로 늘었죠. 그러니까 3년 특례의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 그게 12년 특례 전형에서도 의대 선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3년 특례의 정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나면 12년 특례 전형의 선발 인원도 2명에서 5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기 때문에 3년 특례 전형의 의대 선발이 늘어난 대학들은 12년 특례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더 많이 선발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되고, 하지만 중앙대학교처럼 선발 인원이 명시되어져 있는 경우는 변동사항이 없겠죠. 중앙대학교는 12년 특례 전형에서 의대를 1명을 선발합니다. 연세대학교 미래는 8월 30일에 면접이고, 순천향대학교는 8월 20일에 면접을 봅니다. 건양대학교 8월 10일이고, 을지대학교는 좀 늦죠. 10월 5일에 면접을 보도록 합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는 8월 23일이고요. 자, 동국대와 YG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데 면접 일자가 12월 7일입니다. 그만큼 수능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서류나 면접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인제대학교는 11월 18일이고요. 아주대학교는 수학과 영어 지필고사를 보고 면접을 실시하는데 8월 30일,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생명과고 화학 시험을 보죠. 9월 6일인데 3년 특례보다도 12년 특례가 지필고사의 영향과 지필고사의 부담이 커요. 이러다 보니까 지필고사를 실시하는 전형들의 경쟁률이 낮고 실제 합격성도 낮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대구 카톨릭대학교, 아주대학교, 동국대 YG 같은 이런 의대들이 내가 만약에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고 지필고사를 대비할 수 있다면 그만큼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5년도 변경사항은 순천향대학교가 의대를 1명 선발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가천대학교가 3년 특례 전형에서는 1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카톨릭 관동대학교도 2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건국대 글로컬은 12년 특례는 없지만 3년 특례에서 모집 인원이 2명에서 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3년 특례 전형의 의대 정원의 증원은 12년 특례 전형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2026학년도에 변경되는 것은 대구 가톨릭대학교, 건양대학교는 의대를 선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구 가톨릭대학교, 건양대가 앞으로도 쭉 의대를 아예 뽑지 않는다. 이렇게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차의과학대학 같은 경우는 약대를 선발하다가 폐지가 되어졌다가 내년부터 3년 특례 전형에서 약대 선발이 부활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폐지가 되어졌다 다시 부활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4배수로,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는 면접을 30%로, 카톨릭대학교는 1단계를 4배수로, 가천대는 1단계를 10배수에서 7배수로 바꾸는 변화가 2026학년도에 있습니다. 자, 약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대는 연세대, 성균관대, 숙명여대가 서류평가 100% 전형이죠. 많은 학생들이 이제 면접 있는 전형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고 서류평가 전형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일단은 면접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서류평가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면접이 지성 면접이고 면접의 난이도가 높다면 서류에 강점이 없는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한다면 면접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또 평상시에 면접을 잘 보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면접을 시험장에 가서도 그렇게 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를 쓸 때는 면접이 있는 전형, 면접이 없는 전형을 이렇게 교차해서 원서를 쓰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서류평가 100% 전형으로만 원서를 쓰다 보면 결국은 서류의 우수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불합격 가능성이 있고, 면접이 있는 전형으로 쭉 모두 다 원서를 쓰다 보면 결국은 면접의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있는 전형과 면접이 없는 전형을 원서를 쓰면 좋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대를 원서를 쓰는 학생들 중에서는 면접이 없는 연세대학교 약대, 성균관대 약대, 숙명여대 약대가 좋은 원서 지원의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중앙대학교는 8월 15일에 면접을 보고 가천대학교는 7월 23일과 24일 사이에 면접을 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은 8월 13일인데 서류 플러스 면접 일괄 합산 방식이기 때문에 원서 지원한 모든 학생들이 면접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인제대학교는 11월 18일이고요. 대구 가톨릭대학교는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에 지필고사를 보고, 우석대학교는 12년 특례 전형에서는 국어, 생물, 화학 이렇게 3개 과목에 대해서 지필고사를 보는데, 한의학과는 아시는 것처럼 과목이 국어하고 생물이죠. 2개의 과목을 보는 것보다 3개의 과목을 보는 게 유리하죠. 내가 예를 들어 2개의 과목을 보고 국어, 생물을 거의 만점을 받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2개 과목을 선택하는 학교가 좋지만, 내가 국어, 생물, 화학 만점을 맞을 자신이 없고 어떤 과목도 뚜렷하게 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과목 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평균 성적이 낮아지는 과목이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약대의 변화는 우석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는 올해 2명에서 4명으로 늘고, 덕성여대도 5명에서 8명으로 늘어요. 하지만 우석대학교는 12년 특례 약대 선발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없고, 덕성여대는 12년 특례 선발이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습니다. 2026학년도에도 이런 변화가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한의학과는 경희대, 대전대, 우석대학교 3개 대학에서 선발하고, 경희대, 한의대는 면접 100% 전형이고 보통 면접은 대면 면접이지만 면접만으로 뽑는다고 볼 수는 없죠. 10분의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서류가 학교에 제출이 되어지는 고등학교의 성적 증명서와 같은 서류가 입시에 큰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대전대학교는 필기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는 마찬가지로 필기고사를 보는데, 대전대는 국어, 수학, 생명과학이고, 그 다음에 우석대학교 한의학과는 국어와 생물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의학과는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학교 수의학과가 있고,
충북대도 수의대를 선발하지만 충북대학교는 3년 특례 전형에서 선발하는 거고요. 12년 특례는 서울대 건국대학교 2개 전형에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치의학과는 연세대학교 치의학과가 서류평가 100%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경쟁률이 제일 높을까? 당연히 의학과의 경쟁률이 제일 높아요. 의학과의 경쟁률이 높고 그 다음에 치대나 약대로 넘어가는데 의학 계열이 의대, 치대, 약대, 수의대, 한의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의대 선발 아니면 약대 선발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의 범위는 사실상 의대, 약대 내에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의대는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한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쟁률이 낮은 지점이 어떤데? 보시면 동국대 YG는 2명 지원했네요. 2명. 그 지원 인원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동국대학교 YG나 대구 카톨릭대학교처럼 지필고사를 보는 전형들 이런 전형일수록 그만큼 지원율이 낮다는 점을 특징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대부분 서류평가 전형에 상위권 대학들의 학생들이 많이 몰립니다. 자, 약대 같은 경우도 보면 우석대학교 약대는 4명밖에 지원하지 않았어요. 2023년도에 5명이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대학교는 미공개인데 우석대나 대구 카톨릭대 같은 학교들이 필답고사를 보는 전형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보다 12년 특례가 필답고사에 대한 부담감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낮아요. 이러다 보니까 입결이 낮아요. 그래서 내가 12년 특례로 필답고사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전대학교 한의학과는 필답고사를 보니까 9명밖에 지원하지 않았죠. 우석대학교 한의학과도 8명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동국대 한의대는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니까 1명밖에 지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1명이 지원했다고 해서 내가 뽑히는 건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수시 전형, 재외국민 전형에서는 경쟁률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대학이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적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어지면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알아두셔서 대학이 요구하는 정도의 학업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파이널 면접 특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의대 면접은 의대, 치대, 약대 면접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지성 면접, MMI 면접,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지성 면접이죠. 생명과학, 화학 관련된 지성 면접. 두 번째는 MMI 면접. 세 번째는 제출 서류 확인 면접. 이 세 가지가 진행을 하는 거고 학원에서는 7월 11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월수금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총 9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이 9회 수업 동안에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는 한 반에 인원하는 6명 내외의 반으로 구성하게 되어지는데 반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썼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을 반을 나누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성 면접 중심의 대학들을 많이 쓴 학생들을 모아놓는다. MMI 수업, MMI 중심의 대학들의 원서를 많이 쓴 학생들을 모아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성 면접의 비중이 높은 학교는 총 9회 중에서 한 7회나 8회 정도를 지성 면접 중심으로 갈 거고 MMI 비중이 높은 학교에 원서를 쓴 학생들은 MMI 수업을 총 9회 중에서 뭐 4회 정도를 MMI를 구성한다든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지금 예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원서 쓰시고 나면 최종적으로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썼는지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반을 구성하도록 할 거고요. 자, 7월 30일에 면접 수업이 끝나고 나면 7월 30일부터 면접 직전까지 또 시간이 있죠. 면접이 늦은 학교들은 8월 23일, 8월 30일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뭐 하냐? 그룹 수업 진행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수업을 1대1 개별 맞춤형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렇죠? 나는 그룹 수업 들었는데 면접 일자는 8월 25일인데 나는 아무래도 생명과학이나 화학이 약해. 그럼 그 파트만 1대1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면접 수업 포함해서 12년 특례 의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요즘에 한참 진행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입시 컨설팅을 해요. 입시 컨설팅. 입시 컨설팅을 뭐 하는 거냐?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하면 입시 컨설팅에서 해야 되는 건 첫 번째 12년 특례 자격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두 번째, 자격 조건 충족 여부에서 사유서를 작성해야 된다면 사유서 작성을 도와드리고, 또 학생의 학업 또는 활동 관련 서류를 통해서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가끔 어떤 분들이 우리는 대학과 학과를 결정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학과 학과는 객관적으로 결정하셔야 되죠. 그렇죠. 부모님이나 학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원서를 쓰시는 것이 합격에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에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의 작성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또 원서 접수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 안내해드리는 게 바로 컨설팅입니다. 컨설팅은 화상을 통해서 진행하거나 방문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진행하는 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면접 수업,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룹 수업 또는 학원에서 진행하는 1대1 수업 또는 화상으로 진행하는 1대1 수업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12년 특례이신 분들은 한국에 원서 접수하는 과정들이 낯설거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경우들은 서류에 대한 평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입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온라인 원서 접수하는 과정들까지를 전체를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하단에 있는 위챗이나 아니면 카톡 아이디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